왜 저런 식으로 해서? 야, 고기 끓으면 고기가 몇 인분이야? 아니, 20인분이야. 영상 들어와 하는 말이. 대체 20인분이 사라진 거예요. 고기가 20인분 많이 뺐다고? 아, 이 집기를 굶은 거야. 와. 왜? 요새 왜 이렇게 했지? 자, 볼게. 우리 지금 2차함수인데 2차함수도 뭐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89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89페이지. 49요? 89요. 자, 89에서 우리가 x과의 교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간다. 우리 x과의 교점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라고 한다면, 우리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x과의 교점은 도대체 어떤 거였을까 봤더니, 이렇게 되게 된다면 요점하고 요점 좌표 말이야. 요점 좌표는 우리가 결국 x 좌표가 뭔지 모르지만 적어도 y 좌표가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y 좌표가 0이 되니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서 y 값이 0이 되는 그런 x 값을 찾자라는 소리 되는 거야. 즉, 이 말뜻은 x축과의 교점이라는 것은 결국은 y가 0이 되는 0은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이걸 만족하는 x값을 찾자는 소리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따라서 이렇게 보면 얘는 뭐예요? 입장한 것이죠. 그쵸? 여기서 x값이 두 개가 1하고 3이 나왔다는 것은 이것의 두 분이 뭐하고 본다? 1하고 3이 나왔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괜찮죠? 따라서 1하고 3이니까 a하고 b값을 금방 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x축과의 교점에 관한 문제가 되고 y값이 0이 즉 2차 방정식의 두 분을 의미한다는 소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651번 너희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볼게. 651번 한번 풀어볼래? 651번. 6번은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얘기 그냥 구하면 되고 651번. 두 점 사이 거리 하다가 밑줄 좀 봐봐. 우리 가끔 하다 보면 이차함수에서 두 점 사이 거리가 3이다 함정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볼까요? A하고 A-3. 맞아요? 네? 그걸 근으로 놓고 풀면 되잖아요. 너무 잘했는데? 그럼 한번 해봐. 완전히 지수가 답을 말했어. 근데 제가 못 풀 것 같아. 그래서 네, 추가 구절에서 만나는데 6개의 점의 좌표를 알파뿐만 0, 그 다음에 6점의 좌표를 베타뿐만 0 이렇게 놓을 수 있을 텐데 지수 말대로 주점 사이 거리가 3이면 알파랑 알파 마이너스 3 이렇게 두셔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이 상태가 된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 잘 생각해봐. 우리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그럼 뭐가 된다는 소리야? 3이 된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죠. 자, 그럼 절대값이 말이야. 그렇지? 이게 두 점 사이 거리 아니야? 근데 저게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절대값이요 그때. 절대값이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생각해보니까 이 두 분의 곱 말이야. 두 분의 곱은 얼마야?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고 두 분의 합은 얼마지? 그 값이 마이너스 k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사실을 조합한다면 우리는 k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우리 식의 변형이라고 부르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말이야. 그 값이 결국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몇 알파? 4. 4 알파 베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의미가 바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3이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야. 두분의 합과 두분의 곱에 대한 식을 쓸 수가 있다면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우리는 식을 만들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대입하면 됩니다. 얼마입니까? 얘는 9가 되죠. 얘는요? k 제곱이 되네요. 얘는 플러스 8이 될 것이다. 따라서 k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될 텐데 양수 k를 구하고 있으니까 답은 1이 될 것이다. 자, 밑줄 긋고 두 점 사이 거리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결국 3이다라는 사실을 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나머지는 그렇게 푸시면 되고요. 자, 다음 652번 할 건데 x축과의 위치 관계. 자, 이거 별표 좀 쳐봐. 이 어떤 두 개의 그래프가 항상 x가 성장한 주제로 만난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자, 이거 지워도 되죠? 이게 잘 봐봐. 우리가 어떤 2차 함수 그래프가 x에서 성장한 주제에서 만난다. 그 말이 뭐지?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소리 아니야? 그쵸? 즉, y값이 0 되는 점 말이야. y값이 0 되는 점이 몇 개가 있다? 저기. 두 개가 있다. 즉, 이 말뜻은 결국은
y값이 0되는 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3k 더하기 9 말이야. y값이 0되는 점이 몇 개 있다? 두 개가 있다는 거야. 즉 2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가 된다는 소리야? 두 개의 근을 갖는다는 소리가 되지, 그치? 자, 그럼 태경이 말해봐. 2차 방정식 두 개의 근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내포할까? 선별식. 판별식 D가 양수. 0보다 크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판별식 D에 대해서 계산해보니까 판별식 D 값은 그 값이 4k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k제곱 마이너스 3k 더하기 9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이게 0보다 크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등호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 등호 들어가는 순간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야. 적한다는 소리가 되니까, 그렇지? 그렇죠? 정수 k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 자, 넘겨봐. 얘들아, 그러면 이게 만약에 만나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될까? 서로 다른 두 점선 되고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지, 그치? 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이 말 뜻은 만약에 0, x제곱 플러스 2k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3k 더하기 9가 되잖아. 그치? 자, x가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동등그래프가 된다는 소리고 이게 0이 되는 그런 x가 존재해? 하나도 없지, 그치? 여기에 근이 있다는 소리 없다는 소리야. 이 말 뜻이 결국 근이 0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소리가 돼. 오는데 또 0 되는 점이 없잖아. 근이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실근이 없다는 소리지. 뭐 사용해줘야 돼? 허근.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작다. 만학생들 착각하는 게 뭐냐면 붕 떴으니까 위에 있는 x 위에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고 쓰는데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작다는 위아래에 있다는 것을 내포한 게 아니라 근이 몇 개인지를 내포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작다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거기 한번 봐봐. 85페이지 85페이지에서 85. 85페이지 잠깐 돌아와서 여기가 너무 중요해가지고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 자, 우리 2차함수 말이야. 2차함수에서 A가 0보다 크면은 이렇게 두 개의 점에서 만날 수 있겠지. 그 말 뜻이 판별식대가 0보다 큰 거야. 최고차항이 음수면은 위로 고르기니까 이것 또한 판별식대가 0보다 크다는 것을 내포한다. 야, 봐봐. x축에 접했다는 건 뭐야? 얘가 0 되는 게 오로지 딱 한 점밖에 없다는 소리가 되잖아. 즉 중근을 가졌다는 소리가 되지, 그렇지? 중근 가니까 판별식대가 0이고 x축 위에 있거나 x축 아래에 있어. 즉 x축과 도점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0 되는 점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여기 0 되는 점이 있어? y값이? 하나도 없잖아, 그렇지? 따라서 이것에 근이 없다는 소리가 되니까 서로 다른 두 부분들은 판별식대가 0보다 작다는 거다. 한번 보고 봅시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 656번은 실수 K값 관계없이 어떻게 처리해주는지 알죠? 그쵸? 무슨 페이지 말이야? 한식이에요? 판단식이야. K값은 X에 접한다니까 판별식대가 뭐가 돼? 0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 0이다. 0이다, 그치? 그 식을 K반에서 묶어주는 그런 문제가 되게 될 거예요. 하지 않을게요. 네? 안 할게. 왜요? 안 해도 돼요? 너희들 풀어봐. 자, 657번 잠깐 볼게요. 풀고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요. 풀어볼래? 이거 집 가서 풀면 까먹을 것 같은데. 그래? 656번 한번 풀어봐,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하려고요? 이거야. 그 판별 이거 실수값에 관계없이 전에 항상 X축에 접한다는 문장이 있잖아, 그치? 네. 그러면 판별식 D가 뭐가 된다? 그 0. 0이야, 그치? 네. 따라서 판별식 D가 0인 것을 사용해 보니까 판별식 D는 4a-k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b가 되고요. 그게 0이라는 소리가 되죠. 우리 4 분배하기 전에 나눌 수 있으니까 나눌식으로 나눠주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정리해보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k 더하기 k제곱 더하기 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b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아, 101번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거 K로 묶어요? 이거는 이제 k에 대해서 묶은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푼다는 식으로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갔을까요? 이거 미안해. 마이너스다. 미안. 마이너스죠?
잘 푸는 문제가 돼요.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K 값의 공식은 나중에 처리하고 판별식부터 먼저 삼은 다음에 나중에 K를 처리해준다. 자, 다음 유형 3번을 할 건데 유형 3번 같은 경우는 이 교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볼까? 657번 풀진하는 탭은 잠깐 개념만 잠깐 설명한다면 우리 방금 전에 x축하고 만나는 점은 y값이 0이라고 했었잖아. 자, 그런데 여기는 교점이라는 단어가 나왔네? 야, 교점이라는 단어 어떻게 나왔지? 교점 말 그대로 얘랑 같다 놓는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은 2x 더하기 b라고 놓는 식으로 우리 교점을 구하기가 된 거지, 그치? 말 그대로 교점은 두 개 y값이 들어왔잖아. 그럼 얘랑 얘 값이 서로 같다. 즉 얘랑 서로 같다는 걸 이용해서 교점을 구할 거야. 이거 싹 까넘기면 이거 2차 방식 되죠, 그쵸? 그것의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하고 2가 나왔던 것은 이것의 두분이 마이너스 1하고 2가 된다는 소리가 된다. 괜찮을까요? 그러면 너희들 저기 한 번만 해볼게. 뭐 할 거냐면 그 658번 하나만 풀고 넘어가자. 자, 658번 하나만 풀고 넘어갈게요. 네. 교점은 말 그대로 두 개가 갖다 놓고서 문제 풀면 돼요. 다 나왔어? 근데 응? x좌표가 없는데 어떡해요? 잘 봐봐. 여기랑 여기가 있고 있지, 그치?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 교점이야. 교점인데 교점은 우리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b랑 x 플러스 1을 바탕으로 쓸 때 교점 나온 거 아니야? 이거 계산하면 x 값이 나와, y 값이 나와. 그럼 x 값이 나오지, 그치? 그 두 개의 x 값이 뭐가 나왔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2랑 2가 나왔다는 소리 아니야? 아 근데 그럼 y 그거는 생각 아니에요? y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랑 2가 나왔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그치? 이 마이너스 1이랑 2가 이것의 식을 만족하는 2차 방식의 두 개의 근이 되지 않을까? 4입니다. 사인이가? 맞나요? 아니요. 아니고요? 아니요, 너무 자세하게 하는 거 너무 잘하는데. 다 넘겨볼까? 다 넘겨주면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a 더하기 1x 더하기 마이너스 B. 저도 6 마이너스 b 더하기 2가 되겠죠, 그쵸? 나왔어요. 2 나왔어? 아 제가 플러스 2를 안 했어요.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교점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사실 알고 표준 풀이 다 떠나서 그 두 개의 근이 되지 않는 사실을 그래서 알죠? 6이 맞나요? 맞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유형 4번도 중요한데 유형 4번도 마찬가지야. 우리 접한 다음 장에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 접한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 이거에 대해서 잠깐 보자. 근데 우리가 접한다는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에 이미지가 잡혀? 어떤 때 접한다는지 알죠, 그쵸? 네. 2차 함수는 이렇게 되고 직선은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됐을 때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게 접하는 거야. 근데 접한다는 사실 자체도 결국 뭐냐면 만난다는 소리가 돼. 만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디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한 점에서 만난다. 즉 교점이 몇 개다? 한 개. 교점이 한 개다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자, 교점이 한 개다라고 했으면 우리 말 그대로 교점에 관한 문제니까 당연히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3이 마이너스 x 더하기 2랑 같아져야지 교점을 구할 준비가 된 거잖아. 근데 이것 또한 2차 방식 아니야? 그 2차 방식의 근이 몇 개 나온다는 소리야? 하나. 2차 방식의 근이 하나가 나오려면 그 근은 중분이 되겠죠, 그렇죠? 뭐 사용해야 됩니까? 판별식. 판별식가 같다. 0이랑. 잘했어요. 여기다가 사실다. 대신 판별식 쓰려면 이거 다 정리한 다음에 능력으로 만들어준다는 써야 되죠, 그렇죠? 해주면 어떻게 돼? x제곱 더하기 k 더하기 1x 더하기 1은 여기다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k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네. 접한다는 거는 교점이 몇 개다? 한 개다. 즉 둘이 갖다 놨을 때 저 2차 방식 근이 오로지 딱 하나 중분이 나온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판별식으로 자연스럽게 생각이 떠올릴 수 있겠죠. 접한다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는다. 그치?
얘들아, 그러면 접한다는 거는 판별식대가 0이다. 그 밑에 문장 봐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었지. 663번. 그럼 판별식대가 뭐다? 0보다 크다. 그 밑에 문장 봐봐. 밑에 665번. 만나지 않다라고는 문장이 나왔네. 665번에. 만나지 않다면 판별식대가 0보다 작다. 작다. 그거 사용해주면 돼요. 별거 없죠, 그쵸? 넘어가도 될까요? 답이 1인가요? 나 1입니다. 몰랐어. 662번은 1이고요. 자, 그럼 유형 5번을 보도록 할게요. 아우, 숙제. 오케이. 자, 6번은 같이 할게. 얘들아, 우리 617을 보니까 우리 접한다고 했을 때 판별식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자, 우리 접한다는 문제에 민감하게 변할 건데 접했으면 우리 마지막에 보통 뭐 사용할 거야? 판별식. D가 0. 0이다. 이거 사용할 거야. 근데 이거 접하는 직사 방정식이 어떻게 되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 2차함수 이렇게 하고 비가 2인 직선 이렇게 나왔을 때 잘 생각하면 접한다고 했으니까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이 문장 잠깐 기억나. 비가 2인 직선 어떻게 표시하지? y는 2x 더하기 n. 네, x 그렇군요. 더하기 k. n 하면 아니 해도 돼요.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 지수야. 애기였어, 애기였어. 그게 그치? 아닌데. 자,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그쵸? 네. 표시하고 결국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요 직선과 요 곡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어, 그렇지? 딱 한 다음에 판별식 판별식가 0. 0이다. 그럼 요거는 요 n값을 반드시 구할 수가 있겠죠. 그 전 단계 문제에서 보면 거기서는 k라고 주어졌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여기서 k라고 표시한다는 식으로 된 거야. 접한다는 것은 푸는 방법이 다 똑같다. y는 2x 마이너스 6. 뭐라고? 2x 마이너스 6. 그렇지. 어렵지 않죠, 그렇죠? n이 마이너스 6이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울기만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다. 이해갔죠? 근데 제가 지금 화장실에 빨리 갔다 오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요거 풀면 보내줄게. 670번 한번 풀어봅시다. 네. 이게 뭐지? 뭐가? 이건 좀 어려웠지? 네. 자, 힌트를 하나 줄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아니 힌트만 좀 주시죠. 30만요. 우리 아까 전에는 기울기 알고 나머지 y절편 몰랐으니까 2x 플러스 n이라고 나왔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2,4를 지나가면서 기울기를 알 수가 없네, 그치? 야, 기울기를 그러면 기울기 뭐 문자가 좋아? A, 그치? 네. A라고 한다면 우리 기울기가 A면서 2,4를 지난 직선 그래프를 세울 수 있느냐는 거야. y는 ax. 오! Y는 2x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4? 가로치고. 너무 잘해. 오, 이거 알고 있구나. 아, 이거 그거 배웠던 거. 난 배운 적이 없는데. 자, 이거는 잘 생각해. 우리가 지금부터 기울기가 A면서 2,4를 지난 직선은 Y는 A x-2 더하기 4가 된다. 아 저거. 자, 우리 생각해봐. 이거 기울기 A 맞아? 네. AX니까 초원차항이 A가 되니까 기울기 A인 거 맞죠? 네. X에 2대입하면 Y 선하는 거 맞습니까? 네.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죠? 네. 그 식은 얘가 유일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 a는 뭐죠? A는 구할 수가 없고 이거 같은 경우는 AX-2A 더하기 4라고 표시할 수밖에 없다. 네. 괜찮니? 여기가 이제 Y절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똑같아. 이 식을 여기다 얘랑 같아요. 갖다 놓는 거죠. 그렇죠? 갖다 놓고서 접한다고 했으니까 뭘 이용해줘야 돼? 판별식가 0이다. 우리는 그것을 마저 한번 해볼까? 문자는 좀 여러 개 나왔으니까 말이야. 즉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국 접했다는 것 자체도 기본적으로 교점이 하나가 된다. 즉 만났다는 소리가 되니까 만날 준비를 시켜줘야 돼요. 자, 이놈하고 결국 만나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나는 점이 몇 개다? 한 개의 점이 됩니다. 우리 뭐 사용해줘야 될까? 맞아, 판별식가 여기다. 싹 다 넘길까? 다 넘기자. 다 넘기니까 0은 2x제곱 더하기 a-7x 마이너스 2a 더하기 8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판별식가 0인 것을
그 함수 왜 쓰냐면 접한다했었잖아, 그치? 네. 접한다했으면 얘랑 얘랑 만난 점이 최대 몇 개가 나올 수 있냐면 얘가 2차 방정식과 2개 나올 수 있잖아. 접했을 때는 항상 만난 점이 몇 개야? 2개. 1개. 아니, 1개. 한 네. 개에서 만날 수 있어. 수치식 만난 거니까, 그치? 네. 하나가 되면 이 2차 방정식이 몇 개 나와야 돼? 아니, 1개. 한 개밖에 나오면 안 돼, 그치? 네. 그리고 그 한 개밖에 안 나오면 그것은 중분이라고 그러죠, 그쵸? 네. 그래서 판매식가 영임을 사용한다. 근데 왜 직선 2개예요? 왜냐면 여기서 A 값이 몇 개 나와? 2차 방정식이지, 얘 자체가, 그치? 인수분 한 다음에 A 값이 2개 나오니까 그 A를 여기다 대입하면 2개 A 값이 나오면 그것 또한 직선도 2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실제로 잘 생각해보면, 자, 봐. 2차 함수가 이렇게 나오고 2,4가 만약에 요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직선 몇 개 나올까? 이렇게 하나 접하지, 그치? 하지만 이렇게도 하나 접하기 때문에 사실은 2개 나온 게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는 점이 되는 거야. 이해했죠? 네. A 2개를 구하세요. 구한 다음에 그 2개 A 값이 바로 두 직선이 가까이 기울게 나온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2하고 3이 나왔다면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은 2이 되겠죠, 그렇죠? 2번 맞죠? 나도 이건. 너무 잘했네요. 역시 훌륭해. 자, 6번 할게. 유형 6번. 자, 우리 이참수의 최값에 대해서, 그리고 이참수는 사실은 중3 때도 나왔던 거라서 좀 약간 받아들이기 쉽죠, 그렇죠? 네. 자, 이참수가 아래 블록이다. 최대가 존재해, 최소가 존재해. 최 네. 소. 소 맞잖아요. A가 양수면 최소. 최소. A가 음수면 최대. 최대. 자, 그 사실 잘 알고 있네요. 그럼 최소로 하려면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야 될까? 아니면 완전 제곱식을 해야 될까?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필요해야지. 네. 무슨 점을 알아야 되니까? 꼭지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너희들 이거 한번 해볼까? 뭐 할래? 골라. 유형 6번에. 2 플러스. 그래, 2 플러스 한번 해보자. 675번.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문자가 나왔는데 이거 최대값 어떻게. 최대값의 최소값? 뭔 말이야, 이게? 675번 발표 치시고, 이것도 최소가 문제에서 이건 사실 중3 때도 나오는 문제예요. 쌤 잠시만요. 우리 최대값을 구하고 싶으면 무슨 점을 구해줘야 돼? 당연히 꼭지점. 꼭지점. 꼭지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줘야 돼? 다섯 글자.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꼭지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완전 제곱식을 해줘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저 이렇게 어떻게 해서 다시 하면 되는데 똑같이 했던 거 다시. 뭐라는 거죠? 아니 저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가지고 그 뒤에 나오는 꼭지점의 그 y좌표 그거를 또 다시 완전 제곱식으로 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자, 여기서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헷갈리는 학생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묶을 때는 항상 x가 포함될 것처럼 마이너스 묶어. 자, 얼마 필요하지? A, E. 얼마 필요하다고? A 제곱. 제곱. 됐다.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도 해줘야 되죠, 그렇죠? 3 더하기 6a 마이너스 3이 완전절식 구할 준비가 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완전절식 되니까 x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받고 난다면 더하기 a 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3이 될 것이다. 이거가 괜찮나요? 네. 좋아요. 야, 그럼 최대값이 뭐야? 최대값은 A 제곱 더하기. 이거야. 이거 자체가 최대값이 되겠지. 네. 이게 바로 최대값이 되고, 이 최대값을 m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m이 되는 거야. 근데 m값은 말이야, 이 m값은 a제곱 더하기 그걸 2a 또 그래프로. 마이너스 3이라는 절식 때문에 사실 a값에 따라서 m값이 변하게 되겠지. 즉 최대값이 되는 게 맞는데 이 최대값 자체도 a값에 따라서 변하게 된다고. 그렇지? 그 최대값 m의 최소값을 구하시면 문제가 돼. 이걸 뭐 해줘야 돼? 이거 아래 블록이지, 그렇지? 아래 블록이니까 이 것의 최소값이 존재하게 될 거야.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갔을까? 이걸 뭐 해줘야 마이너스 된다고? 12. 그렇지. 이거는 a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12가 되죠, 그렇죠? 따라서 m 값은 마이너스 12 밑으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이해갔을까요? 네. 분명히 예전에도 한번 풀었죠? 이거 세 번째잖아, 그치?
7번 보도록 합시다. 네. 너무 쉬우니까 이거 넘어갈까? 네. 우리 뭐 할까? 골라봐. 680. 680? 그래, 680 한번 해볼게. 자, 680번 지금부터 잘 봅시다. 최소값은 -7, 2차함수 gx의 최대값은 3이라고 했을 때 a에 대해서 a-b 값을 구하시오. 얘들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이 2차함수의 최대값이 -7이잖아. 네. a 양수는 음수야? A는 양수. 양수가 될 수밖에 없죠. 최소라는 단어가 나오려면 아래로 블록이 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 최소값이라는 단어 때문에 기본적으로 a가 양수라는 단어도 알 수가 있다. 어쨌든 우리가 최소값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완전제곱식으로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fx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려면 a로 묶는데 정확히 x의 부분까지 묶는 거죠. x제곱 더하기 4x. 자, 지수 얼마 필요할까? 완전식 되려면 플러스 4 아, 마이너스 4 네. 다음 더하기 b가 되겠죠. 네. 요 식은 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전제곱식이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b다. 괜찮니?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단수 알 수 있다. 최소값이 마이너스 7이라는 저 단수 때문에 여기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 7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얘가 마이너스 7이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문장으로 최대값이 3이라는 문장 때문에 또 다른 식을 얻을 수가 있겠네. 그 두 개의 식을 연립방정식한다면 a, b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최소는 완전제곱식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고등학교에서 미분을 배운다면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완전제곱식을 하셔야 됩니다. 잠시만요. 여기 나왔니? 나왔어? 쓰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3번. 아니 지수 기다려봐. 맞죠? A는 1, A는 1. B는 B는? 마이너스 3. 너무 잘했네. 다 했을까요? 네. 맞다, 저 화장실 좀 보내주시면 안 되나요? 너 아까 못 봤잖아. 안 갔다 안 왔는데. 갔어요. 근데 지수가 화장실 가는 것까지 까먹을 정도로 아니. 열심히 했는데. 그건 진짜? 아닌데 사실 문제 못 풀어서 안 갔어. 그러면 우리 그 다음 유형부터 잠깐만 볼게. 자, 유형 8번. 왜 지수 안 보내주세요? 네. 나는 수업을 할게. 아, 네. 알았다. 네. 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저 문장에 대해서 적어볼게요. 네. 우리 뭐로 할 거냐면 거기 684번을 보도록 합시다. 네. 우리 알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 잠깐 쓸 건데 지금 미지수가 몇 개 있어? 3개. 3개지. 미지수? 아 지수가 없는데. 자, 우리 미지수가 3개 있으니까 식구 몇 개 필요할까? 3개. 3개가 필요하다. 이 3개를 우리는 구해줘야 돼요. 네. 자, 첫 번째 식은 어떤 식 나올까요? 1, 마이너스 1,1을 지난다. 이 마이너스는 무슨 말이지? X 플러스 1. F 마이너스 X 1은 마이너스 1. 1이다. 아. 이게 무슨 명령인지 알죠, 알죠? 알죠. 마이너스 대 가면 1이 나온다는 하나씩 나올 거야. 자, 다음 이거는 추계 방정식이 1이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 A X 마이너스 1의 제곱. 야, 근데 이거 잘 봐봐. 이 두 개까지 합해서 말이야. 우리 꼭전자로 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잘 봐봐. 이게 값이 예를 들어서 1,3이 나왔어. 그치? 1,3이 나왔으면 하나만 말해보자. 이거 만약에 추계 방정식 뭐라고 불러? x는 1. 1이다. 그치? 이거의 최소값 뭐라고 불러? 그 꼭지점의 y좌표. 3. 그치? 네. 최소값은 3이라고 보죠. 자, 우리 만약에 이게 추계 방정식이 1이고 꼭 최소값이 3이라는 것은 사실 무엇을 알 수 있다는 소리야? 꼭지점이 1,3이 된다는 소리야. 추계 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를 의미할 것이고 최소값은 꼭지점의 y좌표를 의미하겠지. 그치?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만약에 식을 판단한 방법인데 이거 잘 생각해. 1,3을 지났다는 거는 우리가 식을 추출할 수가 있어. 어떤 식이 나올까? 어떻게 돼야지 1,3이 나와? 어떤 식이 모양꼴이 돼야 되지? x 마이너스 1의 X 마이너스 제곱
다만 이것의 길이가 1인지 2인지 3인지 알 수가 없잖아. A. 여기가 A가 되는 거야. 알겠니?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 왜냐면 지금부터 잘 봐봐. 이거 추계 방정식이 1,3이라는 건 이거 완전식으로 바꿔줘야 되잖아. 그렇지? 미주사 3개인데 어떻게 완전식으로 바꿔? 물론 바꿀 수 있지만 그 식이 너무 복잡하다는 소리야. 따라서 우리는 꼭지점좌표를 알면은 식을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괜찮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개의 문장을 이용해서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문장이 있듯이 꼭지점좌표가 1,-3이구나. 그럼 fx식을 쓰기를 어떻게 쓴다는 소리야? 써봐. 어떻게 쓴다고?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 이렇게 보니까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렇지? f-1이 1이라는 걸 이용해서 a 값을 먼저 구하시면 됩니다. 이해했을까요? 네. 근데 위에 거 하면 돼. 위에 거 하면 안 되냐고요? 그래, 여기 중요한 문제니까 위에 거 하나만 더 해볼래? 네. 그러세요. 제일 중요한 거 꼭지점좌표 알면은 식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항상 표준형으로 바꿔서 쓰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 위의 문제 또한 x가 2일 때 최대값이 1을 간다는 것은 꼭지점좌표가 2,2가 됐다는 소리지, 그렇지? 네. 그럼 그 식을 표준형으로 쓰라는 소리가 된 거야. 일반형이 아니라. 얘네들 뭐 정리하면은 ABC 좀 구하시겠죠? 한 번만 더 연습하자. 자, 다음이 말해봐. 683번 fx를 저렇게 쓰지 말라는 소리지, 그치? X가 X 그렇지. 마이너스 L. 이게 이것의 의미는 무슨 말이야? 꼭지점좌표가 뭐다? 2컴 그렇지. 꼭지점 좌표가 M 2,2. 맞아. 2,2가 될 테고 식을 어떻게 쓴다? fx는 A X 마이너스 2 2의 플러스 2. 되고 플러스 2라고 쓰면 정말 좋다는 거야. 왜? 지금 얘는 미지수가 3개지만 여기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렇지? 이 하나의 미지수는 f1이 1이라는 사실을 위해서 a 값을 먼저 구할 수 있다는 소리야. 이렇게 했으면 얘들 싹 다 정리하면은 a, b, c 다 구할 수가 있겠지, 그렇지? 이런 문제 아니고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연습을 합시다. 자, 그럼 유형 구분할까요? 자, 유형 9번 배트 좀 써봐. 유형 9번 정말 중요하다. 자, 별표 3개. 사실 앞에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중3 때 나왔던 문제야. 중3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문제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부터 고등학교 문제가 돼요. 자, 범위가 주어졌을 때 최초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거는 조금 잘 보고 넘어갈게요. 얘들아, 우리 사실 이거 그래프 그릴 줄 알지 않나? 이 참수에서 가장 중요한 점 꼽으라면 결국은 꼭지점좌표야. 최대 최소는 꼭지점 그 완전 제곱식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일단 완전 제곱식을 한번 해볼게요. 2로 묶어주고 x 제곱 마이너스 4x 여기까지 묶어보겠죠? 플러스 4 마이너스 4 더하기 k다. 따라서 얘는 2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8 더하기 k가 될 것이다. 자, 지금부터 저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 k값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프 x축과 y축에서 정확히 그릴 수는 없어, 그치?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그림을 그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x축 아니야? x축 아니야? 이거 아래로 이제 그치? 대충 이렇게만 그릴게. 무엇을 살펴보려고 하냐면 아니라고요? 어? 아니라고. 이거 x축 아니야. 왜냐면 이게 x축 y축까지 그려서 얘를 그리려면 k값이 뭔지 모르니까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어. 오히려 더 복잡해지니까 그냥 x축 제 밑에 있는 선이라고 생각해. 알았지? 이건 x축은 아니야. 자, 뭐를 살펴보려고 하냐면 꼭지점의 x좌표가 결국 2가 된다는 사실 정도는 알 수가 있는 거잖아. 그리고 나서 우리 뭐 할 거야? 범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 범위가 1부터 4까지네? 그치? 자, 명심해. 1은 어디쯤에 있지? 1은 여기쯤에. 네. 4는 어디쯤에 있지? 저기. 자, 더 멀리 떨어졌지? 네. 더 멀리 떨어졌으니까 여기쯤에 있을 거야. 네. 여기가 4가 됐을 텐데 결국 우리가 원하는 범위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만 그린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괜찮니? 네. 자, 그럼 이 빨간색 선을 보고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야. 뭐를 대입해야 돼? 추정법에? 4. 아, 1.
1이 아니야 2야. 아, 2. 2일 때 꼭점 잡히니까 그치? 네. 뭐를 대입해 주셔야 되지? 4. 4.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고서 누가 최대고 누가 최대 즉 이 말이야. F2가 최소 나왔지? 괜찮니? 네. 다음 F4는 최대가 된다는 사실인데 우리가 F2가 최소고 F4가 최대라는 이유는 알 수 있었던 사실이 이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야. 그치? 꼭정좌표 생각하고서 정확하면 꼭지점에 X좌표 필요해. 이 좌표 생각하고 그린 다음에 저 범위를 빨갛게 칠하자는 소리가 된 거야. 빨갛게 칠한 범위를 보고 누가 최대고 누가 최소인지 판단한다는 소리가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럼 마저 한번 해볼게. 이거는 F2가 최소가 된다 했는데 최대값이 4라고 나타났네. F4가 최대네. 자, F4는 얼마지? F4는 4를 대입하면 32 마이너스 84 32 더하기 K가 됐을 거고 그 최대값이 얼마라고? 4라는 그 문장 때문에 K는 4가 될 것이다. 괜찮니? K는 지금부터 4니까 결국 우리가 원하는 최대값은 얼마일까? K만 구하는 거 되겠지? 만약에 이것의 최대값 구하고 있으면 F2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연습을 좀 해보셔야겠다. 그치? 네. 뭐 할까? B 플러스니까. 바로 할 수가 있을까? 네. 어떻게? 688번 하자. 688번. 자, 우리 사실 기우가 양수니까 아래 블록 보였는데 A가 뭔지 모르면 아래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판단해줘야 돼. 맨 마지막 문장에 단 A가 0보다 크다는 문장 때문에 아래 블록 발표가 될 거야. 그리고 A가 2등 없든 우리는 꼭지점에 X좌표를 들어갈 수가 있어. A를 묶어주면. 한번 해봅시다. 자, 답 나왔나? 잠시만요. 요새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네. 다이어트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어제 분명 11시간 잤는데 유나 밥 먹어야 돼. 다이어트 별로 좋지 않아. 저 밥 잘 먹어요. 뭐라노? 꽤나 영양가 있게 먹어요. 근데 저희 학교 밥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네. 오늘 점심 뭐 나왔는데? 메뉴가 좋거든요. 저희 마라탕 나가요, 금요일 진짜? 네. A는 1이고요. B는 마이너스 1입니다. 답은 0이네요. 어떻게 구해요? 맞습니다. 나이스. 자, 일단 여기까지 나왔어? 네. 여기까지 나왔지? 그럼 선생님이 말했듯이 이거 무조건 그림을 그려줘야 돼. 1에서 꼭점좌표를 그리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텐데 여기가 바로 1이다. 맞습니까? 괜찮죠? A 값에 관계없이 꼭점의 X좌표가 1이 된다는 사실 알 수 있어. 범위는? 저 풀 수 있어요. 0은 여기 되었지? 4는 1보다 더 멀리 떨어졌으니까 여기쯤에 그려져 있다는 사실 정확히 그려야 돼요. 따라서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게 될 텐데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지금부터 보자. 자, 최대값이 7이다라고 했어. 최대는 뭐다? F4가 되죠. 그쵸? F4가 바로 최대가 될 거야. F4가 결국 7이 됐다는 소리가 되는데 F4가 7이고 그리고 최소값은 F1이 되죠. 그쵸? F1이 바로 마이너스 2가 됐다는 사실이야. F4는 얘들아 4는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할 수도 있어. F4 대입해봐. 그럼 9A 8A 더하기 B가 되겠다. 8A 더하기 B 값이 바로 7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죠. F1이 2가 되는 것도 이해했으니까 0이 아니라 1일 때 최소가 되는 거야. F1은 여기다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는 거죠. 그 값이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위해서
알았지? 자, 얘들아, 지금부터 이거 푸는 거 잘 봐. 시야는 확인할 거야. 시야할 건데 뭐로 치할까? A. 이거 좋아? 좋아. A로 치할게. 라지 A로 치하자. 네. F를 A라고 지원한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이렇게 했지, 그치? 네. 그런데 치환했을 때 이제 결정적으로 뭐가 되냐면, 그러면 얘는 y a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사실 알 수 있고, 이것의 최저도 구하는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냐면, 이 치환을 하는 건 좋은데, 치환하는 순간 이 a 값의 범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무슨 소리야? a 값은 뭐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예를 들어서 우리 잘 보면은, 요 식 자체 말이야. 이 식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빼기 1을 써주게 되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식이 되겠지. 야, 얘는 마이너스 1m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될 수가 있냐? 따라서 이 a 값 또한 전체 수가 되는 게 아니라 절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소리 되는 거지. 치환하는 건 좋은데 항상 그 치환하는 문자에 범위를 항상 써줘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우리는 항상 이것의 그래프를 지금부터 그릴 건데 그 그래프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부분만 색칠해준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이것 또한 결국 완전 제곱식을 바꿔주게 된다면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7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럼 지금부터 그림을 그리자. 그리는데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 정도 돼서 아래 블록인 그래프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야, 이거 만약에 이거 범위 없잖아? 범위 없으면 선생님 마이너스 7이요 이렇게 되는 거 하겠지, 그치? 근데 이 범위는 마이너스보다 큰 부분만 보여준다 소리야. 마이너스 1이 어디쯤이지? 여기 아니야?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지니까 여기만 그려진다는 소리가 되고 이것은 결코 그 최소값이 마이너스 7이 되지 않을 거야. 그럼 마이너스 7보다 커지게 되겠지, 그치? 선생님 무슨 말인지 봐? 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은 뭐다? f 마이너스 1이다, 그치? 그리고 f-1이라는 것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한다는 소리야. 여기가 아니라. 네. 맞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얼마예요? 답은 마이너스 6이 될 것이다. 아, 그게 답이에요. 봐봐. 치환하는데 범위를 항상 체크해줘. 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완전식 두 번 해준 느낌이야. 얘의 범위는 마이너스보다 항상 크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요것도 완전식 해줄 건데 왜냐하면 요 값 자체가 항상 얘는 마이너스보다 크잖아. 네. 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지, 그치? 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는 A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소리가 되잖아. 범위 나왔지?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 범위 안 써주면 이거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7 이렇게 할 텐데 마이너스 7이 아니라 마이너스 1보다 큰 부분만 색칠이 되니까 그림을 그려보니까 F-1이 바로 최소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를 A에다 대입하는 게 아니라 A에다 대입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갔습니까? 네. 치환하는 건 좋은데 치환했을 때 범위를 찾으셔야 문제야. 693번도 마찬가지겠지. 693번 또한 결국은 x제곱 더하기 x를 a로 치환하게 될 건데 지금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잖아, 그렇지? 그 a의 범위 또한 양옆의 값이 나오게 될 거야. 얘처럼 한쪽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선생님 무슨 말인지 이해갔을까요? 집에서 연습해 볼 수 있죠? 좋아. 자, 유형 11번만 하고 끝낼게. 네. 그리고 숙제는 끝까지예요. 95초까지요? 99초까지. 뭐야, 시간이 벌써 다 됐어. 아, 되게 빨리 갔다. 그래? 쌤 사고 나왔으니까 그냥 혼내줘. 아니야,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낼게. 아. 자, 이것 또한 잘 봐봐. 마지막 유형 11번 유형 문제야. 그래서 숙제는 연습 문제 포함해서 전부 다야. 네, 이거니까. 12, 13은 아니에요. 아니, 12는 아니에요. 10이야? 했잖아. 이거 마지막 아, 12. 이거까지예요. 아니 10위까지는 숙제 너무 많아. 12는 좀 봐줄까? 네. 네. 12 빼고 그럼 연습 문제. 12가 제일 낫지 않니? 네. 12는 응용이잖아. 아, 근데 유형 12번은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하니까. 아니요, 없어요. 안 돼요. 안 돼. 알아서 잘 풀어요. 연습 문제가 뭐예요? 그 뒤에 리뷰. 그러면 95쪽까지만 할까요? 아니, 99초까지. 왜요? 뒤에 이거 빼주시면 안 돼요. 어차피 불량라벨도 네, 내주는 거잖아요. 시험 기간이에요, 이제. 맞아요.
열심히 하지. 아, 자, x가 이거의 범위인데 x 곱하기 y 최소값을 구하시오. 야, 근데 봐봐. x의 범위 이렇게 나오는데 모르는 거야? 봤더니 Y는 사실 2x-8이 y가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렇지. 그리고 나서 여기서 x, y를 대해서 생각해보면 이거는 x 곱하기 y가 되는데 y가 2x-8이니까 여기 2x-8 대입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지. 그러면 이 값은 2x제곱 마이너스 8x가 된다는 사실 알아. 그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자, 그래프 이거 그려요. 완전 제곱 할줄 알지 않나요? 그렇죠? 이를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그럼 얘 같은 경우는 2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8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얘 또한 그리고서 누가 대입했을 때 최대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마저 한번 그려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여기가 2가 됐을 때 안을 블록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는 사실을 알아. 그런데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0은 뭐야? 이거 조심해. 0은 이만큼 떨어졌지, 그치? 하나만 딱 명심해. 5는 0보다 더 가까워 멀어? 멀지. 그러니까 이쪽쯤에 표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는 5를 대입했을 때 최대라는 사실을 아니까. 그죠? 따라서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될 것이고 그 최대하고 최소값하고 2를 대입했을 때 최소가 되고 5를 대입했을 때 최대가 되겠다. 그래서 x, y 두 개의 문자가 있으면 한 문자를 이렇게 바꿔주면 설명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1번. 답은 1번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할까? 네. 문제는 99페이지인데 정리할 때 유형 12번 빼고 99페이지야. 안 돼. 그러면 97에서 99 사이에 이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유형 12번. 중간 빼세요. 그러면 유형 네. 유연 11번이 어떻게 알아요? 대충 그림 그려줬으면 아, 유형 유형 12번 12번. 빼고 하라고. 빼고 하라고. 그거 설명해 줄 테니까. 어. 대충 그림 그려져 있으면